개업의 설렘부터 폐업의 고민,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 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이웃집 고수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조건 시민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프랜차이즈, 패션, 민영사,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자영업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되나요? 네,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은 자영업 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나 인허가, 신고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한 분야에 따라서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할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의 과정 등을 정확하게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경우에 그러면서 계약을 볼 때 뭐 좀 이렇게 잘 알아야 되거나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는 정말 방대한 서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법적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정말 서류가 많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서가 있고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들이 있습니다. 또 예상 매출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산정서라든지 가맹 계약서가 있는데 이 모든 계약서들은 가맹사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이러한 검토를 할 때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한지, 계약 조건이 공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불공정한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맹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영업 지역을 보통은 설정해 주는데 그 지역을 침해해서 부당하게 영업 손실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당하게 어떤 식자재라든지 용품 아니면 기타 거래를 강요하는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셔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손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에 대해서 또 우리 제도적으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라는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정도 한번 접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가맹본부가 약간 과대, 약간 사기성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간혹 있어요. 그렇다면 사기라든지 강요 또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영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온라인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많죠. 우리도 모두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 활용을 업주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몇 가지만 뽑아드리면 일단 첫째, 우리 마케팅에 있어서 데이터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명시적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마케팅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허위 과장 광고예요. 이때 소비자로 하여금 이거 원래 물품하고 좀 배너에 있어서도 좀 잘못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표시 광고 행위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인플루언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고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공고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이럴 마케팅 사업자들은
간혹 타인명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그래서 카페에 홍보성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시는데요. 이거 정보보호망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SNS에 타인의 저작물들 굉장히 많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뭐 무단으로 사용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간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SNS나 이런 것들은 다수를 상대로 하는 만큼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약관을 검토하셔야 하고요. 또 우리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마케팅 하다 보면 국제거래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그 나라의 중거법과 관할 법원들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에 있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럼 끝으로 창업을 앞둔 분들이나 또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일단 창업을 앞둔 자영업자 사장님들, 일단 철저한 사전 준비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말 누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라든지 세금 문제 등 법률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유익한 정부 지원 제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폐업을 앞둔 자영업 사장님들, 체계적인 폐업 절차 준비하시고요. 재고자산이라든지 시설물 처리에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나 우리 종목권 관련 사례 있죠? 이런 사항도 처리해도 깔끔하게 끝맺음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자세한 설명 도와주신 우리 이지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